안녕하세요. 지도조종자 필기과정 4강 시스템 및 기체 운용에 대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인 비행장치의 시스템의 구성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인 비행장치의 시스템 구성을 보면 저희가 주로 봐야 되는 부분은 추진 시스템, 비행 제어 시스템 쪽을 주로 보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진 시스템 쪽에 보면은 저희는 이제 모터, 프로펠러, 배터리 이 세 파트를 다룰 거고요. 비행 제어 시스템에서는 비행 제어 컴퓨터, 이제 FC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센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모터는 이제 DC 모터는 이제 직류 모터라고 하는데 이 직류 모터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BLDC 모터라는 것과 DC 모터라고 하는 거죠. DC 모터는 쉽게 말하면 브러쉬라고 하는 것이 있는 모터고요. BLDC 모터는 이 브러쉬라고 하는 것이 없는 모터가 바로 BLDC 모터입니다. 그래서 둘을 비교를 해보시면 브러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브러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이제 작동을 하는 게 DC 모터인데 이 브러쉬 부분이 마모로 인해서 수명이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구성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효율도 보통이고요. 그리고 이 브러쉬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이제 움직이면서 소음을 발생을 시키고 또한 이걸로 인해서 발열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심하게 나요. 그리고 대신에 근데 이 DC 모터를 많이 쓰는 이유가 뭐냐면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어하기도 쉽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리고 브러쉬를 이용하는 기계적 정류를 활용하고 제어가 비교적 단순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소형 가전이나 장난감, 일부 차량의 부품으로 활용하는 것이 DC 모터이고요. 반면에 요즘에는 많이 이제 BLDC 모터를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이 쓰시는 뭐 선풍기라든지 드라이기라든지 요즘에 또 뭐가 있을까요? 청소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BLDC라는 이름으로 모터를 사용해서 조금 더 강력하고 수명도 길다 이런 이제 광고를 많이 하는데 그때 사용되는 모터가 바로 BLDC 모터예요. BLDC 모터는 기존에 이제 브러쉬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던 브러쉬를 제거를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명이 길고 유지 보수가 적다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한 배터리 효율이 높고 브러쉬가 없으니까 소음도 없어요. 좀 적은 편입니다. 대신에 비용은 연구자석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비용이 되게 비싸다는 게 단점이고요. 다만 제어를 할 때 DC 모터는 이게 전압수를 조절을 하면 이제 회전수가 조절이 됐던 거에 비해서 BLDC 모터 같은 경우는 별도의 ESC라고 하는 변속기라고 하는 장치가 필요를 합니다. 이 변속기가 있어야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자제어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요즘에 이제 분야로서는 전기자동차나 고성능 가전 아니면 컴퓨터 팬, 드론에도 이제 이런 BLDC 모터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터에서 이제 KV 값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KV 값의 정의를 보면 무부하 상태에서 모터의 전압 1V가 인가가 됐을 때 모터의 회전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정하면 1V당 RPM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KV 값이 작으면 낮은 회전수가 발생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큰 토크가 발생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프로펠러가 커지거나 그러면 프로펠러를 회전할 때 많은 힘이 필요해요. 이 토크를 이때 발이 필요한 힘을 이제 회전력이라고 한다면 이 토크를 회전력이라고 하는데 회전력이 좀 크게 필요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회전력이 크면 그거에 대한 저항하는 힘도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회전수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을 정리하게 된 거고요. 그 반면에 KV 값이 크다는 거는 회전수가 높다는 거예요. 그 말은 상대적으로 회전력이 그 프로펠러나 이런 것들이 작아서 회전력이 좀 상대적으로 저항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회전력은 좀 작게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여기에 보시면 모터의 회전력, 토크가 부족할 경우에는 회전수 유지가 어렵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도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변속기인데 이 변속기는 모터의 속도를 변화시켜주는 전자 회로 장치예요. 그래서 BLDC 모터의 회전수를 제어해 주는데 필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배터리의 전력을 모터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신에 신호 잡음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 전자장비, 전자신호로 하는 거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통신 및 전자장비 등의 영향이 작은 위치에 장착한다. 이걸 좀 보시면 되겠고,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변속기 과열 방지를 위한 냉각, 그 다음에 정밀한 자세 제어를 위한 모터 회전수 제어, 이 부분 보시고 나머지 부분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프로펠러를 보면 프로펠러의 옆면에 이렇게 XXYY라고 해가지고 숫자가 뭐 네 자리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2388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면 앞에 있는 23은 프로펠러의 직경을 나타내는 거고요. 뒤에 있는 88은 이제 8.8인치라고 해서 프로펠러가 한 바퀴 회전했을 때 전진한 피치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요. 그리고 이거를 사람으로 적용을 하면 직경은 다리를 나타내는 거고요. 피치는 보폭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 직경이 크면 프로펠러의 크기가 더 커지기 때문에 더 큰 양력을 얻을 수 있는 게 특징이고요. 이 피치가 커지게 되면 아무래도 보폭이 커지는 거라 빠르게 양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펠러는 두 종류로 나뉘는데요. CW가 있고 CCW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CW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CCW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이제 기체가 있으면 기체가 이렇게 있으면 전방 오른쪽 여기를 1번, 그리고 왼쪽이 2번, 3번, 4번으로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 홀수가 대체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요. 2번, 4번 짝수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 결빙이라고 하는 것, 이 프로펠러 표면에 발생하는 이 얼음들은 공기 흐름에 문제를 야기시켜요. 그래서 기체가 불안정 비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거나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사실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배터리인데, 배터리는 크게 1차 전지와 2차 전지로 나뉘는데, 그게 1차 전지와 2차 전지를 나누는 기준이 바로 충전이에요. 재충전이 돼서 사용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이제 그 들어오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2차 전지에 해당하는 거죠. 저희가 사용하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배터리의 용어들을 보면 미리암페어라고 하는 게 있고 볼트가 있고 C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C 레이트가 있죠. 그래서 이제 미리암페어는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를 측정하는 척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탱크라고 했을 때 이 물탱크 안에 물이 얼마만큼 차이냐, 이게 이제 미리암페어 내용이고요. 볼트 같은 경우에는 전위차, 높이를 얘기하는데 전류를 움직이게 만드는 힘 또는 압력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물통의 높이 정도를 보시면 되겠고, 방전율은 여기 이 물탱크에서 내가 물을 얼마만큼 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여기 그 빼는 이 호스의 넓이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튬 폴리머의 장점을 보시면 무게가 가볍다는 점, 거의 모든 크기나 모양으로 만들 수 있고 훨씬 더 많은 전기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더 큰 용량의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방전율이 높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거기서 공통적인 내용만 조금 살펴보면요. 충전을 하셨을 때에는 배터리 잔량이 30에서 40%에서 재충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거. 그 다음에 손상되거나 심하게 부풀어온 배터리는 충전을 금지하고 사용도 금지한다는 거. 그 다음에 배터리 사용 후에 10분에서 20분 정도는 열을 식힌 후에 재충전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물리적인 충격을 금지해야 되고 과충전 금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배터리는 온도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항시 온도 관리를 신경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배터리를 이제 5일 이상 장기 보관하실 때에는 완충 상태가 아니라 50에서 70% 정도만 충전을 해서 쓰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제 스웰링 효과라고 해가지고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배터리를 못 쓰게 되니까 그 부분은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 폐기하실 때에는 야외에서 소금물에 한 2, 3일 정도 담궈서 완전히 방전시켜 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유해가스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어떤 이제 전자기기 장치에 물려놓고 완전히 방전을 시키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FC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이 FC는 드론을 비행 제어해 주시는 해주는 총체적인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 뇌, 컴퓨터로 치면 CPU에 해당하는 역할이 바로 FC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C로는 어떤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냐면 기체 형제 상태가 제어 명령을 뜨도록 제어해주는 역할, 그 다음에 조종해주는 역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 조종 모드가 있어요. 조종 모드는 총 3개가 있는데 아크로 모드, 에띠 모드, GPS 모드. 보통 이제 저희가 쉽게 볼 수 있는 모드가 일종을 취득하신 분들은 에띠 모드하고 GPS 모드는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크로 모드는 이제 보통 레이싱 드론에서 보통 많이 활용하는데 조종사의 자세 변화율 제어 명령에 따라서 조종하는 방식입니다. 이때가 되면 이제 IMU 센서를 활용해서 조종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3개의 모드의 그 차이점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보통 위성 항법 시스템이라고 해서 GNSS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는데요. 이게 민간용으로는 SPS, 군사용으로는 PPS라고 하는 게 있고요. 4개 이상의 위성 신호가 반드시 필요해요. 어떠한 그 위치 기호를 잡을 때는요. 그리고 지구 전역에서의 항법 데이터 3차원 측량이 측정이 가능하고요. L밴드라고 해서 1.2와 1.5GHz 대역의 위성 신호를 사용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런 GNS의 특성상 장애를 많이 받는데 그 요소 중에 하나가 태양의 활동 변화라든지 뭐 고층 빌딩, 이런 뭐 나무, 그다음에 날씨, 자기장 교란, 이런 주변 환경에 의해서 일시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또한 민성신호 전파 간섭, 전리층 지연 오차 등 이런 현상들을 방해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현상이 이제 장애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되면은 기체가 불안정하게 움직인다든지 충돌한다든지 조종 불능, 즉 노컨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제 그런데 이 GPS가 되게 정밀하지만 오차 범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발생한 오차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RTK라고 하는 건데, 이 RTK는 위성에서 받은 위치 데이터를 지상기준국에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보정을 해가지고 오차를 줄이는 기법이라서 이 기법을 사용하게 되면 센티미터까지가 보완이 된다라는 굉장히 놀라운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GNSS 정밀도를 보면은 DOP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DOP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위성을 배치를 할 때 얘네가 얼마만큼 고르게 그 배치가 되어 있느냐, 이거를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배치가 되게 고르게 잘 돼 있으면 정밀도가 좋아져요. 그러면은 이 단위를 어떻게 쓰느냐? DOP는 수치가 낮을수록 정밀도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2보다 적다. 그러면 매우 우수한 거고요. 6 이상이 돼버리면 효용 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자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런 DOP 신호가 설사 이제 배치는 좀 잘 돼 있다 하더라도 높은 빌딩이나 이런 게 있으면 위성 신호가 가려질 수 있어요. 그러면 DOP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GPS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지만 오차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오차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뭐 위성 항법 메시지나 마스크 앵글이나 듀얼 프리퀀시 수신기나 위치 계산의 정확도를 향상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일종 하신 분들은 대체로 다 아시는 그 장치인데 IMU라고 하는 관성 측정 장치가 있어요. 이 관성 측정 장치 안에는 가속도계, 자이로, 지자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람의 전정고리 기관과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체의 기울어짐이나 움직임을 감지해서 균형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장치예요. 그래서 전정기관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는 센서 3가지가 있으니 가속도계, 자이로, 지자계인데 가속도계는 기체의 속도, 위치, 기울기, 뒤틀림, 방향 전환 등 움직임을 감지하고 자세 각을 계산하는 거. 자이로가 이제 가속도계가 자이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죠. 각속도 측정해서 기울기 정보를 제공하는 거. 지자계 같은 경우에는 지구의 자기정을 측정해서 방위 정보를 제공하는 거. 그래서 이제 기수 방위각을 측정하는 것이 바로 지자계의 역할이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게 바로미터, 이제 고도계인데 다른 말로 기압계라고도 하죠. 이 기압계의 역할은 대기압을 측정해서 고도를 측정하는 단위예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농업용 드론에는 이제 고도계 대신에 GPS를 활용해서 고도를 측정하는 측정하는 경우도 많은데 고도계를 아무래도 이제 GPS가 이제 오차가 발생을 할 경우에 그때 얘를 보완용으로 같이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비행 데이터 저장할 때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요. 한번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상식선에서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